쿠바나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 같은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을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을 몰아내기 위해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들의 피해 기억을 많이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희생으로 독립을 이뤘습니다. 그로 인해 브라질은 독립전쟁의 참혹함보다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그 아들이 독립을 이룬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중남미 최대 영토이자 경제권인 브라질의 독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브라질은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에 의해 발견된 후 약 300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한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브라질 소유에 관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쟁까지 갈 만큼 심각했으나 교황의 중재와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 포르투갈의 점유가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엉켜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과거 사건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중 스페인 역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폴레옹의 이베리아 반도 공격입니다. 정확히는 포르투갈 공격이고 그 다음 스페인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공격해오자 포르투갈 정부는 싸울 생각도 못하고 브라질로 망명합니다. 하긴 당시 나폴레옹의 세력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리우가 잠시 포르투갈의 수도가 됩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포르투갈 정부는 다시 본국으로 복귀합니다. 당시 왕인 조왕 6세가 브라질을 다시 식민지로 되돌린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더 이상 과거의 브라질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했던 지배국이 더 강력한 나라를 피해 도망쳐오고 자신들의 나라에 수도가 세워졌으니 더 이상 식민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브라질에 정착한 본국 출신 사람들은 아들인 페드로를 설득합니다. 아들은 브라질 사람들의 원망과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인 페드로 1세는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스페인에 저항하며 전투를 벌였던 다른 중남미 국가 대비 평화롭고 희생이 적은 독립에 속합니다. 때문에 이권으로 분열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거대한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드로가 브라질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브라간사 왕가 출신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할 때 주장했던 공화제와 충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 됩니다. 왕가가 다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엘리트 계층이 독립 후에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왕론들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공화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지방 도시들이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곧바로 페드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후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이 발발하고 이것은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탄생을 이끕니다. 사실 전쟁 하나만 해도 영상이 두세 개가 나오는데 포르투갈의 망명에서 브라질의 독립 그리고 우루과이 탄생은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됩니다. 브라질이나 우루과이 또는 아르헨티나에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굉장히 친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우루과이랑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페드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